20번째 확진 환자가 본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GS 홈쇼핑이 직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방송은 주말까지 생방송 대신에 재방송으로 편성이 되고 방역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사내 어린이집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개강 연기를 권고한 가운데 오늘 하루 전국의 유치원이나 초중고 220곳이 휴업이나 개학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592개 교가 휴업 등을 결정했습니다. 16번 환자와 추가로 확진된 딸이 머물렀던 광주 21세기 병원의 환자 격리와 위생이 보건당국 설명과는 달리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 일실분리가 되지 않고 6명이 한 방을 쓰고 있다고 환자들이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어제 입원 환자가 퇴원한 데 이어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았던 중국인 여성도 격리치료 18일 만에 퇴원합니다. 이 환자는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이외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도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 검거하고 악의적인 범죄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하면서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우한에서 입국해 전수조사 대상이었던 중국인도 포함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번 환자는 59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6번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 격리되다 확진됐습니다. 만난 장소는 예배를 보러 간 교회였습니다. 6번 환자를 통한 두 번째 3차 감염자로 서울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20번 환자는 15번 환자의 가족입니다. 자가격리 조치 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격리 초기 바이러스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는데 이후 의심 증상이 발현돼 재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22번 환자는 태국 여행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의 친정 식구입니다. 설 연휴에 함께 점심을 먹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16번 환자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노출된 걸로 그렇게 해서 그때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 격리 중에 진단되신 분이 23번 환자는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뒤 확진된 첫 사례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발열 증상으로 보건소에 방문한 뒤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환자와 함께 있던 다른 중국인 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퇴원한 1, 2번 환자를 포함해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접촉자 중 69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고 169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17번 환자는 귀국 이후 확진까지 12일 동안 서울과 대구, 구리를 이동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대구에 머물렀는데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번 환자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4일과 25일 대구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5일. 시민들은 2차 감염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17번 환자 가족이 사는 지역 등을 놓고 추측성 정보까지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대구시가 확진자가 수성구와 북구에 머문 사실만 공개한 채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구리시가 17번 환자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발표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대구시는 증상 발현 전이라며 환자 자녀의 취약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학교 다니고 그런 가족은 없었습니다. 예. 경기도 구리 학교 다니는데 설 쉬고 그 가족들이 아직 구리로 안 돌아갔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확진자를 만난 친척 자녀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휴교령까지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17번 환자의 가족과 친척 등 접촉한 14명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불안감 해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 학원을 보내는 것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학원에서는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더 안 되니까 저희는 무방비 상태니까 그게 제일 불안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추측과 과도한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어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19번 확진자의 거주지로 확인된 송파구와 인근 강동구의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곳이 긴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강동 송파지원청은 가락초등학교와 해누리, 가원, 강명초등학교 등 4곳이 학교장 재량으로 오늘 하루 휴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일대 어린이집들도 긴급 공지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가능한 가정에서 보육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2명이 나온 광주의 21세기 병원에서 환자 격리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환자 2명과 함께 3층에 머물던 고위험군 환자들은 보건당국 발표와는 달리 1인실에 격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많게는 한 병실에서 6명씩이나 그대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16번 환자가 처음으로 찾은 광주 21세기 병원입니다.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딸을 돌보면서 자신도 치료를 받던 16번 환자는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딸도 확진됐습니다. 16번째 16번 확진자가 광주의 21세기 병원 3층에서 딸의 간병을 위해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접촉이 많았던 3층에 있던 환자들은 다른 층으로 옮겨져 현재 병원에서 전원 격리 조치되었고. 과연 그랬을까? 하루 뒤에 찾은 광주 21세기 병원. 3층 병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환자도 여러 명이 보입니다. 3층 환자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 달리 다른 층으로 옮겨지지도 1인실로 격리되지도 않았습니다. 4분, 3분씩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하나씩 분리된 데는 지금 없어요. 3층 환자들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21세기 병원 3층에 격리된 환자가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을 펴 보입니다. 손가락은 모두 6개. 무슨 뜻일까요? 많게는 6명이 기존에 쓰던 병실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6명 있어요. 3층을 그냥 안 하고 무방비 상태고 또 쓰레기 문제라든가 쓰레기가 지금 엉망이에요. 화장실이 무지고 지금. 취재 기자에게 쪽지를 던진 다른 환자도 환자 격리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도 하지 않는 등 위생이 엉망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격리된 뒤에 물과 화장지 등 기초적인 생필품 공급마저 끊겼습니다. 이제 격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또 이렇게 치약이라든가 화장지 그런 것은 좀 줬으면 좋겠어요. 18번 환자는 오전 11시 반쯤에 여기에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18번 환자가 쓰던 병실의 소독은 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는 너무나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환자 격리 실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초기에 16번 환자를 놓친 데 이어 사후 조치도 미흡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20번 확진 환자가 근무하는 GS 홈쇼핑 본사는 직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 확진 환자는 지난달 30일까지 본사에 출근을 하다가 가족이 검사를 받기 시작한 31일 이후부터 재택근무를 하며 자가 격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GS 홈쇼핑은 확진 환자와 같은 팀 사람들은 14일 동안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오늘 오후부터 직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요일 새벽 6시까지 방역 작업에 들어간다며 이 기간 동안은 생방송 대신에 재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고 사내 어린이집 역시 오늘부터 휴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제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비상 상황 속에서도 경제 활력을 키우겠다며 상생형 일자리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부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300명이 모인 행사장이라 검역 장비도 배치됐고 참석자 2명은 열이 37도 이상이어서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가진 문 대통령의 첫 경제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70여일 만에 부산 방문인데 지역 민심을 챙기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부산 갈매기를 열창하는 야구 팬들의 열기로 부산 사직구장은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스포츠구장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7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부산형 일자리는 전기차의 부품 생산업체와 협력업체 20여 곳이 함께 추진합니다.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에 7,6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4,300개를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과거 신발과 섬유로 수출 공업화 선두에 섰던 부산이 전기차 부품으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목표를 이끌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 부품 생산지로 도약할 것이며 부산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부산은 반드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으로 올해는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사태 장기화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재정 집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이 첫 경제 행보에 나선 것은 국민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중국 우한 교민들이 귀국을 해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격리돼 생활하는 교민들도 또 인근 지역 주민들도 슬기롭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우한 교민 생활시설 인근 식당입니다. 빈자리 많은 홀과 달리 칸막이 방은 손님으로 가득합니다. 주변 식당에 도움을 주려고 충남도 공공기관이 멀리까지 와서 회식하고 있습니다. 진흥 원장님 첫 취임하시고 나서 전 직원이 식사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그 아산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매출 60%가 줄었다는 식당 주인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이제 서로 나누고 살자, 아픔을 나누고 살자 해가지고 지금은 점심시간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경찰 인재개발원 코암 마을, 시위 벌이던 주민들도 경찰과 취재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무사 귀가를 바란다는 현수막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다 치료 잘 해가지고 나가면 주민들도 다 좋죠. 긴장 속에 교민들이 입소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격리 생활이 외롭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는 생각으로 힘내고 있습니다. 근데 휴가 나기 전 같아요. 그냥 남은 일주일 동안 최대한 이제 몸에 이상 없이 컨디션 관리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 2주에 반이 지났으니까 감염 증상이 없으면 일주일 뒤부터 순차적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격리 치료 18일 만에 퇴원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첫 번째 확진자인 35살 여성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이 여성은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당시 검역에서 발열이 확인돼 곧바로 인천의료원에 격리됐으며 지난달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을 고려해서 의사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사람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을 방문한 뒤 폐렴 증세가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나 태국, 싱가포르 등 중국 이외 국가를 여행한 뒤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어려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질병관리본부의 인증을 받은 50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실시됩니다. 북한은 건군절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별다른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사람이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나 공연은 자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인 광명성 발사,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 발사는 모두 2월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단행됐습니다.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하였다. 2018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급격히 전환되면서 이 같은 도발은 멈췄지만 광명성절은 여전히 북한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로 전국적인 경축 행사가 벌어집니다. 특히 평양에서는 당정군 간부들이 대거 동원되는 중앙보고대회가 열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필두로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 행렬이 이어지는가 하면 각종 축전과 초대 공연, 청년들의 경축 무도회와 불꽃놀이까지 줄줄이 열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최대한 조용히 지나갈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 비상 방역 체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장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는 건 방역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명성절 경축 요리 경연대회 준비 등 소소한 행사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만 대규모 군중 행사 등 특이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성심과 그다음에 단결심 고취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 당국,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그 리더십의 차원에서 보면 경제도 잔뜩 어려운데 이제 이러한 전염병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그러면 여러모로 이제 북한을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 건군절도 올해는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이 아닌 만큼 작년과 마찬가지로 차분히 지나가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말 평양 인근 비행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인공위성에 포착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행사가 열린다면 지난달 25일 설 명절 기념 공연에서 고모 김경희와 함께 공연을 관람한 뒤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더기 감염이 또 확인됐습니다. 홍콩에서도 크루즈선 안에서 감염 의심자가 나와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한 대형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세가 있는 승객과 승무원 273명에 대해 우선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했는데 이틀 연속 무더기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標準の程度については詳細は差し控えますが、特別な措置を必要とされる方はいない。このように報告を受けています。 이 배에는 한국인 9명도 타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감염자가 아닌 승객과 승무원 3,700여 명은 배에서 내리지 못한 채 사실상 격리됐습니다. 일본 방역 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해 배의 입항을 2주 정도 미루고 이들의 건강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本船は現在横浜にて検疫下にあり、この検疫は少なくともあと14日間は続くとのことです。 감염자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승객들은 대부분 외출을 자제하고 객실 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今は一歩も外に出られない状態なんです。2人ぐらい見回ってらっしゃるみたいですね。ちょっと覗いてみたら。 지난 2일 홍콩에서 출발한 크루즈선 월드 드리모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승무원 일부가 신종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출항 사흘 만에 홍콩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승객과 승무원 3,600여 명을 태운 이 배 역시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콩 앞바다에 정박해 방역 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탑승했을 경우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된 일본 확진자, 우한에서 온 중국인이 한국 의료진에게 보낸 영문의 손편지입니다. 중국에선 고쳐주는 사람에게 어진 마음이 있다는 뜻의 의자인심이란 말이 있는데 당신들은 그 이상이었다. 모두가 나에게 영웅이었고 절대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손편지에 대한 병원 측 답변에선 감염병에 대처하는 우리 의료진의 의연함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감염병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공조, 또 서로 간의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가 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에 오곡밥과 함께 묵은 나물 또 부럼을 먹는 풍습이 겨울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뚜껑을 열자 뽀얀 김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잘 익은 밥.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이 먹음직스러운 오곡밥입니다. 흰 찹쌀에 노란색 조와 붉은 수수, 갈색 팥, 검은 콩이 섞였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을 지어 먹으며 한 해의 애군을 쫓아내고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습은 신라시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잡곡이 들어가는 만큼 손이 더 가기는 합니다. 잡곡은 한 번에 섞어서 씻지 않고 미리 불려두는 게 좋은데요. 특히 검정콩이나 팥은 딱딱해서 검정콩은 3시간 정도 불리고 팥은 미리 삶아두는 게 좋습니다. 농진청의 실험 결과 수수와 조는 당뇨병 예방에 좋고 암세포 제거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찹쌀은 노화 예방, 검은색 콩은 콜레스테롤 억제, 팥은 혈액순환을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곡밥을 먹으면 이런 효능이 합쳐져 성인병 예방과 겨울철 면역력 증강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쌀밥보다 열량이 20% 적으면서 칼슘과 철은 2.5배 많아 비만 예방에도 좋습니다. 함께 먹는 시래기와 호박, 고지 등 묵은 나물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기력을 보충해 줍니다. 오곡밥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다양한 기능 성분이 많고 묵은 나물에는 섬유질과 같은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겨울철 원기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잡곡과 나물, 호두 등 정월 대보름 음식은 건강을 위해 평소에도 잘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지난해 세계 서양 난 시장에서 국산 품종 점유율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8년 1.4%에서 11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농진청은 그동안 팔레놉시스 30개 품종과 신비디움 55개 품종 등 국산 난을 개발해서 보급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토양을 조사한 지도 자료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전 국토의 토양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토양 특성별 지도를 작성한 것인데 토양 환경 정보 시스템인 흑토람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까지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지만 예년보단 여전히 춥겠습니다. 내일 낮은 서울 기온이 영상 3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엔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강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현재 중서부와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과 중서부, 영남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내일도 이어지면서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밤사이엔 내륙 일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지역, 충청과 전북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은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는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1도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7도, 춘천 영하 10도, 대구와 광주 영하 3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대구, 광주가 7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온화하겠지만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다음 주도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